JYP의 곡을 팔고 싶으면 JYP 프로듀서랑 같이 뭔가를 해볼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팔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하는 친구 한 명도 없어. 절대로 아마추어들끼리 교류하면 안 돼. 근데 솔직히 DM 보내서 만나줄 확률은 내가 괜찮을 경우 그 사람들이 나랑 왜 친해져? 영상 보면서 그냥 혼자서 그냥 했다면 그런 기회는 절대 오지 않아. 만약에 데모 들려주는데 그 블랙핑크 타이틀만큼 좋으면 작업할 수 있을걸요? 혼자서 그 YG 피칭해가지고 팔 일은 2천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냥 대충 얘기할게요. 안녕하세요. 나인뮤직의 원장 UPD입니다. 자, 오늘은 또 헤더 프로듀서 김민고 작가님을 모시고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인 뮤직팀의 헤드 프로듀서 김민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자, 혼자서 음악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악을 혼자서 하면 안 되는 이유 뭘까요? 음악은 왜 혼자서 하면 안 되지? 진짜 혼자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혼자는 순간 1, 2년은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음악이 팔리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인맥도 작용을 하고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블랙핑크 곡을 쓰고 싶어. 세 가지 옵션을 줄게요. 내가 혼자 써서 YG 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블랙핑크 멤버 지수님하고 곡을 같이 써서 제출하는 거. 와우. 그 다음에 내가 테디님과 곡을 같이 써서 제출하는 거. 뭐가 세 개 중에 확률이 가장 높겠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개 다 불가능해, 평소에. 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당연히 테디님. 왜냐하면은 K-팝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이돌한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 메인 프로듀서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에요. 테디님이랑 교류만 된다면 테디님이랑 같이 음악을 하는 게 당연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님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혼자서 그 YG 피칭해가지고 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일단 YG 퍼블리싱 뚫기도 힘든데 근데 그렇게 가는 거는 뭐 진짜 힘들죠. 진짜 벼락 맞는 느낌이에요. 그거는 벼락 맞는 확률하고 진짜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절대로 혼자서 음악 만들어서 내가 만족하는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이걸 YG 엔터테인먼트에 메일을 보내면 봐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픽스가 나고 타이틀이 되지 않을까. 그럴 일은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해. 아니 충분히가 아니라 그냥 가능해. 가능은 해. 근데 이제 2천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냥 대충 얘기할게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물론 제가 좀 극단적으로 테디님, 뭐 지수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냥 그분들하고 교류를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블랙핑크한테 곡을 주고 싶으면 이런 이유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곡을 팔리는 거잖아요. 곡을 팔릴 때는 무조건 같이 그렇게 음악을 해야지만 이게 팔리는 거고 JYP의 곡을 팔고 싶으면 JYP 프로듀서랑 같이 뭔가를 해볼 생각을 해야지 혼자서 그거를 막 부딪힌다고 메일 보내고 오디션 들어가고 막 그러다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분도 있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가능은 하다. 그 다음에 혼자서 음악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나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먼저 말씀을 하셨네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거. 프로분들과 작업을 해봐야지 내가 어떤 걸 해야겠구나라는 걸 정확히 캐치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작업해보니까 지금 내가 튠을 해야 되네. 근데 그걸 다 프로분들이 다 해주고 있어. 그리고 퀄리티 다 올려주고 있어. 근데 그걸 보고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해주네. 잘한다. 나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니야. 왜냐면 그 어느 순간은 내가 저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직감하고 미친 듯이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웃풋되지 않는 분들한테 배워본 적이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배우면 딱 그 퀄리티가 나와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왜냐면 그분이 내 걸 채점해 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배우러 갔었던 분이 최소 1등 한번 하셨던 분들한테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기준은 하늘 높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아무리 만족해서 가져가도 까여요. 아무리 만족해서 가져가도 또 까여요. 계속 까여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나는 할 줄 모르는 일을 맡겨. 갑자기 야 이거 내일까지 믹스해와. 너 이걸 믹스 해갔어. 열심히 해갔어. 다시 해와. 또 믹스 다시 해갔어. 다시 해와. 진짜 이래요. 근데 이게 현실인데 어떡해. 근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혼자서 하면 절대 안 생겨요. 그렇지. 왜냐면은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이 정도면 되는 줄 알고 그 이유 때문에 셀링할 수 있는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프로 작곡가 분이 아닌 분한테 배웠다는 거 아니면은 그냥 뭐 유튜브에 있는 영상만 보고 배웠다는 거 뭐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빨리 데뷔하고 곡을 많이 파는 분들이 모든 특징이 뭐냐면은 정말 프로분들하고 작업을 많이 한 친구들이 빨리 데뷔를 해요. 왜냐면은 거기에 계속 노출이 되고 내가 거기에 적응을 하니까 내가 들어도 아닌 거지 이거는 팔릴 거라는 게.
그 기준이 빨리 생겨야 돼요. 그래서 프로 작곡가분들끼리 이제 서로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할 때 하는 게 뭐냐면 환경이 90% 결정한다고 또 얘기를 해요. 내가 어느 환경에서 음악을 했느냐. 근데 그게 방구석이면 큰일 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YG, JYP 분들한테 레슨을 받기 때문에 작곡 음악 환경은 YG와 JYP였어요. 그 기준에 충족하려면 제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됐어. 예를 들어서 투베드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위아이 타이틀 그거 있잖아요. 저거 제가 튠했거든요. 저거 튠했을 때 진짜 장난 아니고 밤을 3일을 새면서 4번 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4번을 까였다는 게 그 프로듀서 분들한테만, 회사 피드백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거고, 근데 그게 내일 일주일 안에 그걸 튠을 마무리해서 넘겨야 된대. 근데 저는 음원 튠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배워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데모 튠만 했었지. 음원 튠하고 데모 튠 살짝 다르거든요. 근데 해본 적도 없었어. 그냥 까이고 피드백 해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하는 거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한 10분 레슨을 해주세요. 아니 10분도 아니야, 한 10초? 30초? 야 전화로,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나는 그거 듣고 그냥 하는 거야. 또 까요. 또 해. 또 까요. 또 해. 그럼 제가 어느 순간 그 실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그 실천 속에 배움을 얻어가려거든요. 현실 속에. 절대 튠을 배워야지 공부해야지 하고 튠을 이렇게 공부하고 혼자서 열심히 공부했어.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2개가 셀링하는데 완전 불리한 조건 잡고 가는 거. 곡이 안 팔려요. 혼자서 하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어볼 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팔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있지 타이틀 주고 싶어서 데모를 하나 딱 썼어. 있지한테 어떻게 줄 거예요? 다음 앨범에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이 이래요. 그냥 JYP에 메일 한번 보내볼까요? 뭐 이래. 돌아버리는 거야.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지. 보내볼까요? 하기 전에 이미 보내놨어요. 그렇지. 약간 그런 도전 의신이 있어요. 일단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 그냥 보내고 봐야지. 근데 만약에 이제 주제가 그거잖아. 혼자서 음악하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이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셀링 포인트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곡을 파는 데 있어서 작곡가만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 안에서 A&R 분들도 있고, 뭐 그거 이제 만약에 타이틀이 됐다 그러면은 뭐 안무 짜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이제 다 합쳐져서 많은 기획을 통해서 곡이 결국은 쉘링이 해서 릴리즈가 되는데, 그마저도 결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부대끼고 하는 일인데, 곡을 쓰는 사람들도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는 계속 여러 사람들이랑 교류도 해보고 피드백도 받아보고 피드백도 줘보고 뭔가 이런 것을 계속 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너무 혼자 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게 여기서 낚이면 안 되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거 되게 위험한 건데, 뭐냐면 절대로 아마추어들끼리 교류하면 안 돼. 근데 근데 나는 이거는 동의하는 것 같아.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거. 나는 내가 생각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항상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하고 프로듀서분들을 항상 찾아가. 교류를 해야 돼요. 무조건 이래야 돼요. 나도 그냥 내가 지금 어차피 비슷한 사람 봐봤자 비슷해. 그러니까 나도 계속 만나러 다닐 때 나보다 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아니 너가 뭐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붙으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랑 협업을 해야 된다. 뭐 너가 기타를 붙이면 기타 잘 치는 프로듀서랑 협업을 해야 돼서 혼자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의 전제 베이스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나는 위치에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면은 계속 안 팔리는 곡만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 곡을 셀링할 수 없으면 셀링 포인트가 되는 작곡가를 만나서 그분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 이해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협업을 하라고 했더니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열심히 음악 만들어. 그러면은 솔직히 싸움밖에 안 나. 맞아. 솔직히 대부분 이러더라고. 왜냐면 서로 고집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맞아. 부분에서 싸워. 근데 솔직히 시간 낭비야. 시간도 낭비고, 그 다음에 어차피 안 팔려요. 한 명이 뚜렷이 좋은 조건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프로듀스 같은 협업을 할 때는 상하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관계가 뭐 힘이 세, 오이씨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얘가 나보다 잘 팔면 얘가 더 힘이 센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기준을 잡아요. 얘가 나보다 잘 팔면 내가 얘한테 맞춰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잘 파는데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협업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항상 1등, 그 업계 탑 그런 분들한테 배우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잘 파는 분들이 왜 잘 파는가. 그래서 저도 그 모습들을 배워서 저도 지금 이렇게 조금씩 곡을 자주 셀링하는 프로듀서가 된 거인 것처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게 더 위험해요. 차라리 그럴 거면 혼자서 연습하는 게 나아. 싸우기밖에 더해. 그러면. 맞아, 진짜 싸우기만 해. 근데 여기서 이제 큰 에러사항 하나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 상황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머릿속에서 많은 것들이 떠올라서. 아니 그거에 대한 에러사항이 진짜 큰 에러사항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랑 왜 친해져? 아, 그 사람들이 나랑 협업을 왜 해줘? 그렇지. 그러니까 명분이 하나 있어야겠네. 명분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걸 두 개로 정의하죠. 보통은. 하나는 뭐냐면은 실력이 겁나 좋으시면 돼요. 실력이 겁나 좋으면 지금 테디님한테 연락해서 만약에 데모 들려줬는데 그게 말도 안 되게 막 블랙핑크 타이트할 만큼 좋으면 그분하고 협업할 수 있을걸요?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나도 그래 나도. 만약에 나한테 누가 데모를 보냈어. 딱 들었는데 얘 미쳤어. 얘 천재야. 당장 팀 라인 오세요. 막 이러면서 막 꼬시지. 얘는 진짜 납치해와야겠다. 내가 남친한테 그냥 빡! 이렇게 빡 땡겨야지. 근데 보통 대부분이 아마추어가 근데 그러기 쉽지가 않지. 그치. 뭐 이제 솔직히 나도 이렇게 오면은 같은 생각이 아니 그냥 이거는 나 혼자 해도 되는데 이게 돼버리면은 사실 뭔가의 그치. 뭔가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가. 그 작곡가도 지분을 떼줘야 되잖아. 지분도 떼줘야 돼, 돈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킬 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야 돼. 나를 써먹어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 실력이 좋아야 되고, 근데 실력이 안 좋다면 그래서 유일한 길이 하나 더 있죠. 그게 아마 레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레슨 받으려고 노력 진짜 많이 했다. 아니 내가 어딜 가서 작가를 만나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작가랑 어떻게 친해질 거야? 내가 DM 보낸다고 만나줘? 만나주지도 않고. 솔직히 DM 보내서 만나줄 확률은 내가 데모 보냈는데 내 데모가 괜찮을 경우. 맞아, 그거 말고 프로분들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들이 올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그분이 바빠서 못하는 거를 그럼 가장 최측근에서 음악을 하던 친구가 누구예요? 저요. 그렇지. 형도 그래서 그런 거고. 내가 믿을 만한 레슨생. 그치. 또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나도 누군가한테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할 때는 이 친구랑 일을 하면 괜찮겠다 싶은 애들한테 보통 제안을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번에 데뷔한 친구들도 생긴 거고 그 레슨생 분들도 나를 잘 이용한 거야 진짜. 그럼.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그분들이 나한테 레슨 안 받았다면 접점조차 없었을 뿐더러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레슨 받다가 왜 이렇게 잘해? 이러니까 내가 야 너 잘한다 같이 하자. 근데 그걸 딱 보냈는데 나랑 같이 만든 거니까 딱 보냈어. 근데 그게 팔렸어. 그래가지고 저희 팀 프로듀서 중에 한 3명이 레슨생 출신이죠. 그쵸. 그리고 다 이번에 데뷔가 결정난 친구들이고. 그래서 혼자 근데 만약 그걸 했다면 뭐 영상 보면서 그냥 혼자서 그냥 했다면 그런 기회는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정말 확률은 0%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뭐라도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아무것도 안 하면 0%고 움직이면 일단 1%라고 생기는 거예요. 0과 1은 크다 막 이러면서. 그렇지. 결국엔 근데 뭐 이 얘기도 얘기지만 결국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고 나를 알려서 사람들이 오게 만들든지 내가 가든지 뭔가의 행동을 취하긴 해야 돼. 그게 무슨 방법이든. 무슨 방법이든 일단. 그리고 웬만하면 혼자 안 하는 것도 좋아. 협력하는 것도 좋은데 무조건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과 유대관계를 쌓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배울 것도 많고 맞아. 나한테 도움되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들이 저희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고. 맞아 진짜. 그냥 버티면 안 돼요. 그냥 버티기만 하면 안 돼요. 진짜 사람들 만나면서 뭔가를 유대관계를 만들면서 계속 쌓아나가면서 만들어야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나도 그렇고. 다 뭐 여기도 이제 민구 PD님도 그렇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혼자서 하는 거는 최대한 피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나이뮤직의 원장인 이제 PD와 김민구 작가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도 다른 분을 또 납치해 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